네, 그래서 오늘 여야 의원들을 한 명씩 차례로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 문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죠. 부위원장 박맹우 의원 연결됐고요. 잠시 뒤에 더불어민주당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맹우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최순실 씨 의혹을 덮으려고 강공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새누리당의 진실규명 활동은 결코 그런 정치공학적 계략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문제 발단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10월 14일 날 어느 일간지에서 보도되면서 그때 우리는 처음 알았고 다시 보니까 워낙 중체대한 문제라서 최소한의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활동하는 것이고 네. 그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에 불과합니다. 결코 뭐 지금 뭘 덮으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희석시키려는 그런 상투적인 그런 공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문제도 최순실 씨 이 문제도 의혹을 적극적으로 밝힐 의향은 있습니까? 그것도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뭐 그런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오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요. 예. 남북 대화를 내통이라고 말하는 정도의 그런 대결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집권당 대표한테 이렇게 묻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박근혜 정권 들어서 한반도가 평화롭냐? 예. 남북 대화가 잘 진행되던 그때 비해서 훨씬 더 안전하냐? 이것이 예. 본질이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말 듣고 참으로 우상호 대표님께서는 정말 잘못된 아전 인수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뭐 좋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덜 평화롭고 덜 안전하다고 합시다. 네. 그런데 이런 안전 문제가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바로 노무현 정권 때 밥 주고 빌어주고 굽신거리고 하면서 그것이 그 5차 핵실험까지 이어지고 빌미를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안하다 이렇게 봐서 오히려 정말로 그 원인은 감추고 뭐 지금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여정부는 사과해야 되고 특히 문재인은 정말로 이번에 보니까 내통에 가까운 굴욕적 저자세로 국기문란 행위를 했는데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문재인 전 대표 말씀하신 거죠. 일부러 지금 존칭 안 붙이신 건 아니죠? 지금 문재인이라고 하셔서 제가 제가 그런 수정하겠습니다. 문 전 대표입니다. 예. 예. 문재인 전 대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예. 상식적으로 북한에 왜 물어보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그 예. 회의에 참석했다는 다른 참석자들은 이미 11월 16일이나 18일에 결정이 됐는데 그걸 북한에 왜 물어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예.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김경수 의원께서 그 변명한 거 들으셨죠? 16일 날 기권 결정을 했고 18일 날 북한에 통보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졌잖아요. 11월 21일 날 전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12월 20일 늦게 기권 결정을 했다고 브리핑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처럼 정말 그 사실이 아닌 말로 속이고 있고 특히 그 문 전 대표께서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면서 뭐 하면서 이런저런 동문서답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특히 북한이 결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북한의 의견을 들었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결코 지금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당당히 지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만약 아니면은 저자를 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자 어쨌건 지금 그 자리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진술이 엇갈리기 때문에 이걸 진상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다시피 당사자들이 계속 말을 바꾸거나 또 거짓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운데 저희는 시간을 좀 길게 잡습니다.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자료 확인이나 열람이나 정언 이런 어떤 검증 자료를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진상을 국민들께 밝힐 생각입니다. 예.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아직 논의가 안 됐고요.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려서 그렇죠. 예. 네. 뭐 수사 의뢰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죠. 수사 의뢰나 뭐 고발이나 그럴 가능성도 뒤에 있습니까? 이제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증거가 나오고 하면은 이게 특검이나 네. 뭐 이런 문제도 된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1분 더 드릴 수 있는데 혹시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1분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은 나라의 명운을 가람하는 그런 중요한 안보 외교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말 핵을 만드는 적에게 물어보겠다는 이런 사실은 좀 국민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문 전 대표를 비롯한 참여 정부의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던 대북 굴종 외교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네. 그간에 얼마나 많은 신경과 비료를 대줬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건 뭡니까? 보통 하나에 8, 90만 희생될 수 있는 핵폭탄이 돌아왔습니다. 예, 이번 북에게 물어보고 북한 인권 결의에 기권한 사실에 대해서는 그 비굴한 그 비참한 굴욕은 반드시 밝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문 전 대표께서는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명쾌히 밝혔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요. 제가 공격적으로 여쭤봤고 야당 의원께도 똑같이 공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의원 연결돼 있는데요. 이 홍 의원은 당시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 당시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문재인 전 대표께서 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시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기억이 정말 안 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일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북한에 물어본 일인데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인식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문재인 대표는 분명히 얘기하셨는데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신 거는 자기가 찬성을 했는지 기권을 했는지 그 부분은 확실히 기억이 안 난다. 다만 그 당시에 분명히 다수 장관의 의견으로 기권 결정으로 그 참여정부에서 결정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게 물어볼 일도 아니고 물어본 적도 없고 그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게 문재인 대표의 확실한 입장입니다. 뭘 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물어본 것이 아니라 결정이 되고 통보를 한 것이다라는 게 문 전 대표의 확실한 기억이란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통보 자체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통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거는 그 통일부나 국정원장이 판단을 했거나 또는 판단할 상황이었고 예. 문재인 실장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예. 자체가요. 그러면 문재인 전 대표께서 그때 북한에 물어본 게 아니다. 그리고 그냥 통보한 것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번 분명히 자기는 그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라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걸 자꾸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는 아니요,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게 잘못 이해한 게 아니고요. 아니, 기억이 안 제가 난다고 한 것이 말씀드리면은 본인이 찬성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은 저희가 다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그 문 전 부분이죠. 대표께서 그때 북한에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그거요? 그러면 전 분명히 제가 들은 거니까 저거 말씀하신 거고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런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는 게 분명한 입장입니다. 예. 그 당시에 홍 의원님께서 그 이재정 장관 통일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었고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전 그 당시 실장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 찬성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저희가 들었는데 네네. 그걸 어디서 들으신 건지 하고 혹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근거, 메모라든가 기록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찬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첫째는 2006년에도 찬성을 했으니까 2007년에 찬성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예. 거고, 두 번째는 외교부 장관이 얘기한 걸 일정 정도 수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이번에 찬성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주장을 계속 반복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표도 회담은 회담이고 인권 결의안 아닌가요? 찬성한다고 큰 문제 있을까요? 이런 정도 입장이었습니다. 예.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당시 메모나 기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왜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면 예. 회담을 끝나고 와서 청와대 11월 15일 외교안보 장관 조정회의를 끝나고 나서 장관께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날 이제 얘기를 쭉 해서 각자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네. 누가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그랬더니 구체적으로 다 말씀하신 게 주로 자신과 송 장관이 토론을 했고, 네. 그다음에 김만복 원장하고 백정천 실장이 이후에 자기 입장을 지지해줬다. 그리고 문재인 실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리어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찬성 발언을 했다가 나중에 다수 장관 관계자들이
기권 얘기를 하니 그쪽으로 다수 의견이 그렇다면 그로 가는 것으로 뭐 정리합시다. 결론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네, 김장수 장관에 대해서는 송민순 장관 자서전과 동일하게 김장수 장관은 뭐 거의 한마디 안 하셨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예. 얘기를 굉장히 저한테 했고 제가 그래서 4년 전 TV 토론에서 뭐 이것과 무관하게 그 얘기를 한번 했고 사석에서 여러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증언서 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아주 예, 오래전부터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맹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결정이 된 것이 언제냐 그 시점이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냐 통보한 거냐가 거기서 갈리는데 그 당시에 2007년 11월 21일 천호선 당시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에서 21일 브리핑에서 그게 결정된 것이 20일 오후 늦게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셔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21일 날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뉴욕 시간이 한 9시간 정도 빠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가 있고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그 20일 저녁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지막까지 그 송민순 장관이 이걸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16일 결정 사항을 뒤집기 위해서 대통령의 그 어떤 그 귀를 잡고 끝까지 노력을 한 거죠. 그것이 그 싱가포르까지 이어지면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대통령 순방 중이니까 해외 방문이었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을 독점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송 장관이 이걸 뒤집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외교부 대표가 유엔에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발표가 미뤄진 거예요. 근데 공식 발표와 내부에서 결정된 거에 시간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이미 18일 날 이제 16일 날 결정이 난 거고 18일 날 왜 이 얘기를 재론하냐고 해서 또 논란이 벌어진 거였고요. 그리고 20일 날 저녁에 그 최종적으로 유엔에다가 유엔 대표부에 있는 외교관에게 기권 표결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겁니다. 그거를 천호선 대변인이 발표한 겁니다. 예. 그렇다면 20일 밤에 그 대통령 숙소에서 있었다는 백종천 실장이 북한에 물어보니까 반응이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쪽지를 가지고 와서 얘기했다. 그것은 전부 날조된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뭐 제가 그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백정철 실장님도 그렇고 그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 물어본 게 없는데 무슨 답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만 대통령께서 해외 방문하실 때에는 북한 동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국내외 현안에 대한 상황을 대통령께 정리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백전천 그 당시 안보실장의 말씀은 내가 어떤 안보실이나 국정원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했을 수 있어도 우리가 이미 북한에게 뭘 물어보고 허락을 받을 일이 없는데 그걸 무슨 답장이라고 내가 읽었겠냐 이게 그 백종천 실장의 말씀이에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홍 의원님 비롯해서 야당의 입장은 북한에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네. 만약에 물어봤다면 또는 앞으로도 물어본다면 그것은 홍 의원님은 남북 대화의 범주에 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 물어보는 게요. 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건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통상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니까 이해해라. 예를 들면 우리 한미 연합 군사 훈련 할 때도요. 북한에다 전달합니다. 훈련 계획 같은 것들을.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똑같이 박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1분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면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그 세계 경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철진한 색깔론과 이념 논쟁으로 발목을 잡고 시대의 흐름을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나 우병우 게이트에서 정권 권력 핵심부에 비리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결국은 한 분의 개인의 자서전에 불과한 내용을 갖고 마치 2007년도 노무현 정부가 북한과 무슨 내통하고 간첩 짓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언어도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빨리 이성을 되찾고 국민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현재 국가가 경제가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이성을 되찾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러한 일을 논의할 수 있는 국회로 되돌아줄 것을 호소합니다. 네, 예.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